네 이름이 왜 살바도르인지 알아? 죽은 네 형 이름이 살바도르였어. 너는 형의 환생인 셈이지.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최고의 희열을 느낀다. 내가 살바도르 달리로 존재할 수 있음에. 나의 꿈은 내가 되는 것이다. 달리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어요.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 가족에 대한 기억을 자주 작품에 담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마음과는 다르게 그의 어린 시절은 그리 평범하지 않았죠. 달리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어요. 그의 형은 안타깝게도 달리가 태어나기 9개월 전 뇌막염으로 생후 21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상심에 빠진 부모님은 허무하게 죽은 형을 잊지 못해 달리가 형의 환생이라 믿으며 형의 이름을 그에게 물려주었어요. 사실 살바도르라는 이름은 죽은 형의 이름이었던 것이죠. 죽은 형을 그리워하는 부모에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애걸해야 했던 어린 시절의 달리는 마음속 깊은 상처로 남아 정신적 혼란, 그리고 강한 고립감을 경험하게 돼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에겐 우울증이 있었고,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를 보살피게 됩니다. 그의 유년 시절은 죽은 형의 대리인이자 어머니의 보호자였던 것이었죠. 그렇게 평생 형의 그림자를 벗어나기 위한 내면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던 달리는 자신이 예술가로서 인정받는다면 부모님이 더 이상 자신을 형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더욱더 독특한 작품을 그리기로 결심하게 돼요. 그의 독특한 작품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자신의 존재가 중요하게 여겨지길 바라면서요. 이는 매우 예민하며 상상력이 풍부한 성격이었던 그에게 훗날 예술적으로 독창적이고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한 발판이 되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된 달리는 간절히 바라던 대로 자신의 작품들이 커다란 명성을 얻게 되며, 그의 독보적이고 뛰어난 상상력이 그림을 통해 유명세를 펼쳐요. 또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탐독하며 무의식과 억눌려 있는 인간의 본능을 대변하는 꿈의 세계, 이것을 자신의 화풍에 적용해 독보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데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초현실주의의 천재적인 화가로 칭송받음과 동시에 기상천외한 행동으로 괴짜 취급을 받게 되는 사건들이 발생해요. 황량한 풍경 속 멀리 산맥이 보이고 앙상한 나뭇가지, 그 위에 마르지 않은 빨래처럼 힘없이 축 늘어진 시계들. 달리의 작품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불분명한 장면들이 자주 등장해요. 늘어진 시계들이 놓여있는 공간은 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불분명한 공간이며, 시간을 잃어버린 공간 역시 정상일 수는 없죠. 우리의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되거나 사라져 꿈과 현실을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과거는 끊임없이 재해석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억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고 신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우리는 불안을 느끼는 것인데요. 달리의 이런 표현 기법은 단순히 시각적인 충격을 넘어 우리의 인식 자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림 속에 담긴 암호화 상징들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있지만, 기이한 상상력 뒤 그가 예술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마음속 깊은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난 형의 분신인 건가? 난 누구인가? 넌 가짜야. 나는 죽은 형이 아니야. 살아있는 살바도르 달리라고. 내가 죽은 형이 아니라는 걸 알려야겠어. 다른 이들이 형이 아니니 저러는구나라는 생각을 자신에게 가질 수 있도록 더욱 특이하고 이상한 행동에 집착했던 것이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명성을 얻었음에도 내면 깊숙한 곳에는 얼굴도 본 적 없는 형의 그림자가 스며들어 있었던 것이었죠. 괴짜로만 보이는 그의 무의식 속에는 태어날 때부터 본 적도 없는 형의 죽음, 죽은 형에 대한 부모의 집착으로 범벅이 된 과거, 자신이 형의 죽음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불안과 공포를 표현하려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나는 미치지 않았다. 단지 평범하지 않을 뿐이다.